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셨는데 단 한 가지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평생 수천만 원을 손해보신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를 모르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십니다. 아니, 신청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국민연금 수령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국민연금의 중요성.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추납으로 연금을 2배로 늘린 박미숙 씨. 박미숙 씨는 25세부터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35세에 결혼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50세가 되어서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50세의 박미숙 씨가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월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있던 15년을 추납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니 그중 일부 기간이 납부 예외로 되어 있어서 추납이 가능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10년치를 추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1,200만 원이 필요했고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박미숙 씨의 가입 기간은 20년이 됐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6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1,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평생 월 35만 원씩 더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었어요. 20년만 받아도 8,400만 원이잖아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례 이신청 늦어서 2천만 원 날린 김영철 씨. 김영철 씨는 2015년 1월에 만 61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냈지만 이사를 자주 다녀서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3월, 그러니까 7년 2개월이 지나서야 김영철 씨는 우연히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신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철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2022년 3월에서 5년 전인 2017년 3월분부터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2개월 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철 씨가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은 월 75만 원이었습니다. 2년 2개월이면 26개월입니다. 75만 원 곱하기 26개월, 1950만 원을 날린 겁니다. 김영철 씨는 말합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천만 원 가까이를 못 받게 됐으니까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어요. 신청해야 한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 김영철 씨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세요.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례 3지연 수령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이순자 씨. 이순자 씨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건강했고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지연 수령을 권했습니다. 5년만 미루시면 연금액이 36%나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순자 씨는 5년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67세부터 월 122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월 32만 원, 1년이면 384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순자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벌써 5년째 월 12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62세부터 받았다면 지금까지 총 1억 800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90만 원 120개월. 하지만 지연 수령으로 67세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7,320만 원입니다. 122만 원 60개월. 지금까지만 보면 3,480만 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가 77세가 되면 역전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연 수령이 더 유리해집니다. 이순자 씨는 건강하고 장수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이순자 씨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7세부터 90세까지 2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억 3,672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2만 원 276개월. 만약 62세부터 받았다면 28년간 받아서 총 3억 240만 원입니다. 90만 원 336개월. 차이가 3,432만 원입니다. 이순자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5년을 기다리는 게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하고 있었고 저도 건강했으니까 참을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매달 122만 원을 받으니까 생활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사례 4 119개월로 연금을 못 받게 된 최동수 씨. 최동수 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40대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후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간헐적으로 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최동수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19개월이었습니다. 딱 한 개월이 부족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119개월이면 거의 10년 아니야? 그냥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120개월 미만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반환일 시금으로 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한 개월만 더 채워서 120개월이 됐다면 최동수 씨는 월 23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면 5,520만 원입니다. 한 개월 차이로 4,670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최동수 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60세 되기 전에 단 한 개월만 더 냈더라면, 아니면 이미 계속 가입으로 한 개월만 더 채웠더라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최동수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세요.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든 채우세요. 첫 번째, 신청하지 않으면 영영 못 받는다. 5년 소멸시효의 비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20년, 30년 넣었으니까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이전 기간의 연금은 영원히 못 받게 됩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2020년 1월에 만 63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김영희 씨는 이 사실을 몰랐고 2025년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김영희 씨가 신청한 날인 2025년 3월에서 5년을 거꾸로 계산하면 202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분부터 2025년 3월분까지만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과 2월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 2달이지만 만약 월 6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벌써 120만원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누적된다는 겁니다. 만약 김영희 씨가 10년 후인 2030년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이전의 연금은 모두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월 60만원씩 5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늦게 신청해도 신청한 시점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과거 5년 이전의 돈은 영영 못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전국 어디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나 국민인증서 같은 간편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예통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두 번째, 추납제도. 몰랐다간 월 30만원 손해본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추납제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20대에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동안 일을 안 했어.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못 냈어. 사업하다가 망해서 몇 년간 연금을 못 냈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납제도입니다. 추납이란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단순히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가면 추가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입니다. 이 상태로 연금을 받으면 월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가 과거에 실직했던 5년의 기간을 추납해서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월 7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월 20만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원이고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800만원입니다. 물론 추납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내서 평생 월 2,030만원씩 더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투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추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이나 휴직, 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해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든 임의 가입자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에서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1999년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추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100개월을 추납하고 싶다면 1000만원을 내면 됩니다. 에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어떻게 내요? 걱정 마세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60개월 이상을 추납하시면 최대 60회,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60개월 미만이면 신청한 개월 수만큼 분할해서 낼 수 있고요.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분할 납부 중에 납부가 밀리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이자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에게 납부해외 기간이 있는지, 추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추납은 정말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크레딧 제도. 신청 안 하면 월 10만원 날린다. 세 번째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하면 크레딧, 우리말로 하면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가입 기간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진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출산 크레딧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낳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라면 둘째 12개월에 셋째 18개월, 총 30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넷이라면 12개월 더해서 48개월, 거의 4년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최대는 5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계산해볼까요? 가입 기간 30개월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월 10만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 크레딧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신청하느냐? 출산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50대 50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에게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실업 크레딧입니다.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줍니다. 본인은 25%만 내면 되는 거죠.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다른 크레딧과 달리 구직급여를 받을 때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 크레딧 제도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혜택입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많으신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월 10만원, 20만원이 늘어나면 노후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기수령 vs 지연수령,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네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60세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령화 때문에 연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령 나이를 점점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지가 생깁니다.
바로 조기 수령과 지연 수령입니다. 먼저 조기 수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이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 김철수 씨는 원래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57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5년이나 먼저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일찍 받으면 30%가 감액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일찍 받으면 월 70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입니다. 월 30만원 차이가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볼까요? 1년이면 360만원, 20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물론 5년 먼저 받기 시작하니까 그 기간 동안 받는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손해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79세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 수령보다 정상 수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조기 수령은 손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 수령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조기 수령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당장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퇴직했는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죠. 둘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건 예측하기 어렵지만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연 수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수령은 조기 수령의 반대입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늦게 받는 겁니다. 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미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연 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증액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늦춰서 받으면 월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입니다. 월 36만원 차이가 20년이면 8,640만원입니다. 거의 억대의 차이입니다. 물론 5년을 늦게 받기 시작하니까 그 기간 동안 못 받는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78.5세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연 수령이 유리합니다. 특히 지연 수령은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늦춰서 더 많이 받는 게 낫습니다. 둘째, 건강하시고 장수할 자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래 살수록 지연 수령의 혜택이 커지니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66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매달 222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원래 61세부터 월 155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을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66세부터 월 222만원을 받게 된 거죠. 67만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804만원, 20년이면 1억 6천만원입니다. 물론 이분은 가입 기간도 27년이 넘어서 오래 냈습니다. 하지만 지연 수령의 효과도 컸던 거죠. 여러분, 조기 수령과 지연 수령, 이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여부,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가입기간 10년, 단 한 개월이 부족해도 못 받는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최소 가입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그러니까 120개월을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19개월을 넣어도 못 받습니다. 딱 한 개월이 모자라도 안 됩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거의 다 채웠는데 좀 봐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120개월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냐고요?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해서 한 번에 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평생 매달 받는 연금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가입기간 10년의 평균 소득으로 납부했을 때 월 2,0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을 받으면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면 보험료와 이자를 합쳐봐야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에 납부해야 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추납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겁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65세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가입 기간이 8년이라면 임의 계속 가입으로 2년을 더 채워서 10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을 받으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것만으로도 4년이 넘습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겁니다. 아직 60세가 안 되셨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씨는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딱 8년이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59세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년이 부족한 겁니다. 아, 이제 와서 어떡해. 그냥 반환일식은 받아야겠다. 하지만 이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다시 가입해서 2년을 더 채웠습니다. 그 결과 이영숙 씨는 65세부터 월 23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20년을 받으면 5,520만원입니다. 만약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8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2년을 더 낸 것만으로 4,700만원을 더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가입기간 10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가입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 채우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여기까지가 국민연금 수령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 수령 중에도 일을 하면 감액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월 60만원 받고 있는데 1에서 월 400만원을 버는 경우를 볼까요? 3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연금은 6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일을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 제도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서 5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70세까지만 적용되고 70세 이후부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액의 60% 또는 40%입니다. 유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00만원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아내는 월 60만원 정도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둘 중 많은 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이죠.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는 신중하게 선택하라. 국민연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좌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째, 수수료가 없는 은행을 선택하세요. 연금은 평생 받는 거니까 수수료도 누적되면 큽니다. 둘째,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멀리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셋째, 인터넷 뱅킹이나 앱 뱅킹이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은행 안 가고도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계좌는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6. 국민연금 상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국민연금은 복잡합니다. 혼자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입니다.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둘째,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치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하고 가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온라인 상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달아줍니다. 넷째,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특히 연금 수령 12년 전에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뭔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은 신청해야 받는다.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소멸시효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추납제도를 활용하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세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크레딧을 꼭 신청하라.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 넷째,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지연 수령은 적극적으로. 조기 수령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반면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지연 수령을 고려해보세요. 다섯째, 가입 기간 10년은 반드시 채워라. 119개월도 안됩니다. 120개월을 꼭 채우세요. 한 개월 차이로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고려해보세요. 3.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를 낳으셨나요?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실직하셨나요? 해당되면 크레딧을 신청하세요. 4. 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워졌다면 상담을 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뭔지 상담받으세요. 5.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친척, 이웃 중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한 푼도 놓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 참고사항.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하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할 때 확정되지만 미리 알아보는 것도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는 필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35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는 겁니다. 또한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더 늦출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변화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뉴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음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